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와 전차가 전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늘 위 작은 기계들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론이 없는 전쟁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적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수행하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새로운 전장의 주력 무기, 바로 한국형 드론 체계가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확인한 한 장면은 글로벌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요격 드론 카이든이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 시속 250km의 속도로 돌진해 적 드론을 충돌 격파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카이든은 기존 감시 드론이 아닙니다. 적 드론을 잡아내기 위해 설계된 공격형 방어 무기이며 인공지능 자율추적 능력으로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조준하면 끝까지 추격해 격파하기 때문에 공항발전소, 군사기지 같은 전략 거점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전 수준으로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드론 장비를 납품하는 레드캣의 핵심 관계자가 한국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성능을 확인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실물을 본 적이 없으며 즉시 미국에 가져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한 평가로 유명한 미국 방산업계 전문가조차 감탄했다는 사실은 한국 드론 기술의 수준이 기존 상식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 협력과 미국 시장 진출 논의가 즉각 시작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한국 드론의 가치는 이미 글로벌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카이든은 한국이 준비해온 거대한 드론 전략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차세대 드론들을 숨가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찰자폭 요격 중계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드론뿐 아니라 저탄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까지 이미 실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들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드론은 아군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적에게 강력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 전쟁 양상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전 세계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상공을 장악하는 것은 더 이상 거대한 전투기가 아니라 소형 드론의 물량과 정보력이며 전황을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는 조종사가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그 결과 완성도 높은 실전 체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드론봇 전투단을 중심으로 드론 기반 전술을 급속도로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공격, 분산 투입 기습 타격 같은 새로운 전술 개념이 드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병력의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전장을 대신하도록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각 배치가 가능하고 가격 대비 전술 효과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드론 전력은 앞으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드론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구조 혁신적 전력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드론 체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드론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찾는 공급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변한 지금 한국이 준비한 기술과 전략은 단순한 무기 개발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바로 카이든을 비롯한 한국형 실전 드론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한국 드론 체계를 이루는 핵심 전력과 그 기술적 비밀을 한층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드론 기술의 진정한 저력은 단순히 한두 개의 실험용 시제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보유한 드론 체계는 각각의 임무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실제 작전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실전화된 전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풍산이 개발한 전투 드론 MCD-7입니다. 이 드론은 차량 내부에서 원격 사출이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즉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찰 드론이나 자폭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계열의 무기입니다.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출격해 적의 장갑차 상부 같은 취약 지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이미 실전 투입 가능성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CD-7의 핵심 구조는 동축 반전 로터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는 회전력 균형을 맞추며 소음을 줄이고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드론의 가장 큰 약점인 소음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은밀 작전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비행 중 반동을 최소화해 탑재한 고폭탄이나 임무 모듈을 더욱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습니다. 총 중량 7kg의 기체에 최대 3kg의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 정찰을 넘어서 실제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전투 드론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풍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부대 작전을 위한 MCD2는 단지 무게를 줄인 소형 모델이 아니라 건물 내부나 창문 같은 좁은 공간까지 관통해 들어가는 정밀 타격용 드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용 FPV 드론을 군사화한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사용 센서와 폭발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돼 임무 안정성과 파괴력이 뛰어납니다. 도시전과 근접 교전에서 적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무기가 바로 이런 초소형 정밀 드론들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MCD2는 이미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적응성을 보여주며 세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단일 드론 성능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체를 동시에 띄워 서로 통신망을 형성하고 임무를 분담하며 공격 구역을 확대하는 군집 비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임무에 따라 정찰, 공격, 중계, 재민 같은 역할을 수십 대가 동시에 수행해 적군의 대응 시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중계 드론은 전장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핵심 장비로 통신이 끊기기 쉬운 산악 지형이나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군 작전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술형 드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와 저탄 무인기 분야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인 정찰기가 수행하던 역할을 무인기가 대신하면서 작전 지속 시간은 늘고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탐 설계는 적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기습 정찰과 정밀 타격 작전에서 핵심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유인기 중심 구조를 무인기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의 드론 기술을 주목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드론들은 전술적 개념과 전략적 가치가 모두 반영된 실전형 무기이며 단순한 개발 성공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실물 테스트를 요청할 정도라면 더 이상 한국의 드론 체계는 신흥 기술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완성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은 정찰, 요격, 자폭, 중계 공격형 등 드론 전력의 모든 카테고리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종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전술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MCD7, MCD2 카이든을 비롯한 드론 전력은 한국군의 새로운 전술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며 앞으로 펼쳐질 무인 전쟁 시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드론들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전략적 가능성을 발휘하는지 미래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전장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드론의 개별 성능보다 물량과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하루에만 300대 가까운 드론이 소모되고 한 달 기준 1만 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전황은 드론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드론이 기존의 전투기나 장갑차처럼 귀한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고 이미 대규모 군집 운용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압도적인 양적 공세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수십 대에서 수백 대가 동시에 밀려오는 드론을 완벽히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수용 드론조차 오차 범위가 적고 조작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일선 병사들이 즉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으로 특정 드론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수백 대 단위로 들어오는 군집 전체를 동시에 마비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방어 자산보다 공격 드론의 비용이 훨씬 낮다는 사실은 미래 전장에서 드론 물량전이 필연적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드론을 대량 양산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드론봇 전투단이 추진하는 전략은 단순히 드론을 많이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초소형 드론 수십 대의 고성능 폭발물이나 특수탄두를 탑재해 적의 상부 약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분산 공격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포병 공격과 달리 목표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치는 정밀 타격 개념입니다. 게다가 이 드론들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공격 방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술 체계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용되는 폭탄은 무겁지 않아도 되며 적의 방어 장비가 집중되지 않은 지점을 노려 순간적으로 전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에 특히 유리합니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산악지대가 많고 도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유인 전력만으로 모든 지역을 감시하거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론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산맥 뒤편이나 도시골목 깊숙한 곳까지 실시간 감시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군 작전 환경에 맞춘 구조적 혁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이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든 드론이 먼저 발견하고 먼저 반응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순간 한국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론이 전장의 심리전을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며 국제 여론을 움직였던 것처럼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보전의 핵심 도구입니다. 적군의 위치 노출과 움직임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지휘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잡한 보고 체계가 사라지고 실시간 전투 상황이 지휘관의 눈앞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작전 결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한국군이 드론 조작 훈련을 병사와 예비군 전원에게 확대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전장 운영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드론의 물량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군집 운용은 단순히 공격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적 방공망의 비용을 무너뜨립니다. 100만원 수준의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연달아 쏘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비용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드론 전력은 현대전의 흐름을 재편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개발한 드론들은 가격 대비 효율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이미 실전적 검증을 거친 만큼 군집 운용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개별 성능보다 드론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 교훈을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반영했고 지금 그 결실이 전술 전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드론을 넘어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분야와 그 기술적 비약을 살펴보며 미래 항공전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한국이 드론 전력을 기반으로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항공전의 중심축은 단순 무인 정찰기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이 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히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가 아니라 유인 전투기와 협력해 실전 작전을 수행하는 진정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 용량이 F-35A와 유사한 수준까지 확보됐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혹은 4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 특성을 활용해 기체를 대폭 경량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동성과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존 유인 전투기가 반드시 갖추어야 했던 생존 장비와 조종석 관련 시스템을 제거함으로써 무장 탑재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지비를 극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엔진 국산화 시험에서 출력과 연비가 각각 15% 이상 개선된 결과가 나오며 기존 수입 엔진 대비 효율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텔스 성능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가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측정됐다는 보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F-35A와 동급의 스텔스 수준이라는 의미이며 심지어 특정 작전 환경에서는 더 유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가 기체 전면에 적용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부담하고 있는 고비용 도장 유지 문제를 대폭 줄였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스텔스 기체의 유지비는 곧 전력 운용력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XQ-58 발키리와 비교되는 운용 구조는 한국 기술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미국이 실전용으로 운영하는 스텔스 무인기와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 때문이 아니라 실제 기체 테스트와 운용 시뮬레이션에서 높은 성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실물 RCS 측정 시험과 내열 압축 환경 테스트를 반복하며 모든 구조적 약점을 보완했고 소재 열화 현상까지 해결하며 기체 신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진 2,000명 이상이 투입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 인력이었다는 점은
무인 전투기 개발이 곧 산업 성장의 중심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전투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무인기는 지상통제소에서 실시간 조종을 받아야 했지만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자체 알고리즘으로 표적 탐지 회피 공격 복귀까지 임무 전체를 자동 수행합니다. 특히 KF-21과 연동되는 윙맨 체계는 조종사 한 명이 4기 이상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게 설계되어 기존 전투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조가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전술 단위로 움직이는 복합 전투 체계이며 공중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의 주요 방산기관들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실물 테스트 영상과 RCS, 데이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식 요청하며 구매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연간 10억 원 이내로 억제된다는 점은 더 큰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F-35A처럼 높은 유지비 때문에 실제 운용이 부담되는 국가들에게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통해 단일 기종 성공을 넘어 항공 방산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복합 신소재 전기 모터 차세대, 조종 시스템, AI 파일럿 소프트웨어 등이 연쇄적으로 상용화되며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동반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수준의 기술 혁신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전투기 편대에 합류했을 때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떤 전략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한국군 항공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됩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전술 드론들이 결합하는 순간 한국군의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항공전은 단일 전투기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전술 단위로 움직이며 전장의 속도와 범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F-21이 편대의 중심에서 장거리 탐지와 고속 기동을 담당하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하며 전술 드론들이 지상과 공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어느 국가도 완전한 형태로 구현하지 못한 전장 네트워크이며 한국이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차세대 작전 체계입니다. 특히 한국형 윙맨 구조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4기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직접 통제하거나 완전 자율 모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찰 공격 방해 임무가 모두 동시에 수행됩니다. 한 개 편대가 수행하는 정보량과 공격 범위가 기존 대비 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작전 유지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한국군 항공전력이 완전히 새로운 전력비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군의 역할 구조 자체가 재편되며 소수의 유인기와 대규모 무인기가 결합한 복합 전투 능력이 한국군의 표준 교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고가 무기의 대결이 아니라 효율 전력의 대결입니다. 값비싼 전투기와 방공 체계를 앞세우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실제 전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전력이 전투의 주도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 전투기와 드론 체계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낮고 기동성은 높으며 각 플랫폼이 빠르게 보완되기 때문에 장기 전투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F-35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구도가 전투기 중심에서 무인 전투기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한국군의 전략은 단순히 있습니다. 무기를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퍼레이터 중심의 드론 인력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 병사와 예비군에게 드론 조작 능력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미래전에서는 보병 1명이 곧 드론 오퍼레이터 1명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한국군이 제시한 50만 드론 양병 비전은 단순한 과장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전력 구조 변화이며 한국의 산업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드론 제조사만 국내에 7,000개가 넘고 그중 상당수가 군사용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기술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서도 압도적인 확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느 순간 세계가 주목하는 드론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앞선다는 이야기는 단편적일 뿐이며 한국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원천 기술과 구조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실제 작전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실질 전력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술 드론에서 군집 드론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전력 체계는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전투 개념을 주도하는 국가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유인기 중심 시대가 저물고 유무인 복합 작전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미래 항공전의 기준이 바뀌는 지금 한국군의 전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 체계의 근본적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한국군 모든 병사 모든 부대가 드론과 무인기로 무장하는 날,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미래 전력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한 한국형 드론 전력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